자, 네 번째 조건인 이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유해시설이냐 무해시설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더라는 거죠. 유해시설이라는 거는 이 대기업 일자리에 주거지 형성에서 밀치는 영향권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있는데 내 주거지가 떨어진 곳이 있고 대기업이 들어왔는데 내 주거지가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영통, 그리고 화성 동탄, 아래쪽으로는 평택 고덕신도시, 또 위쪽으로는 판교, 더 위로는 송도 등등등에 보면 대기업이 포진되어 있고 주거지가 대기업과 바로 붙어 있더라. 그 핵심은 무해시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유해시설을 만들어내는 곳. 우리가 알고 있는 서산, 당진, 아래쪽으로는 울산, 거제, 포항, 이 지역들은 대기업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대기업 일자리하고 주거지는 거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유해시설이니까 돈이 안 되고 무해시설이니까 돈이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내가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이 기업군에서 만들어놓은 시설이 유해시설이냐 무해시설이냐에 따라서 내 투자의 포인트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느냐? 내 대기업이 들어와 있지만 유해시설이면 적당한 이격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곳에 투자를 하면 언젠가 돈이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심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얘가 무해시설이면 당연히 붙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멀리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파생해서 넘어가는 파이가 확장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유해시설이면 내 대기업과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서 여기에 마을이 형성돼서 여기에 상권이 커진다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따라가신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5번째부터,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시냐면, 어떤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내 아파트 값이 떨어지길 기도하시면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전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부동산에서는 타이밍이죠. 타이밍은 언제 들어가느냐, 언제 나오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그래프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상향하는 그래프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대한민국 어디나 투자하면 다 이 논리대로 단다면 돈을 버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숨어있는 파동 그래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상점에 사서 하점에 팔게 되면 손해를 볼 것이고, 하점에 사서 상점에 보면 극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우상향이라는 그래프는 어떤 재화냐면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재화는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재화를 만들어내는 소비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의 인건비 상승, 물가의 가치 상승 등이 품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초적인 재료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우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강원도가 있습니다. 양구, 동해, 삼척, 이 라인들에 있는 아파트를 30년 전에 투자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현재 가치는 30년 전보다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떨어졌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인플레이션만큼은 상승돼 있거든요. 다만 이런 상품에 투자하셨다 그래서 그분한테 투자를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내가 어떤 기법이나 정보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의 효과만 누리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재산세라는 항목을 내고 있는데, 재산세라는 실물 부동산에서는 토지 플러스 건물에 대한 부분을 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토지와 건축물에 관해서는 얘가 더 큽니다. 재산세를 내는 항목들을 자세히 보시면 토지랑 건축물로 나눠져 있고, 실제로 토지 부분보다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더 많이 납부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시점이 변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더 많이 내고 있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적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노후화죠. 땅은 늙습니까? 땅은 절대량이 감소하나요? 금처럼 절대량이 한정적인 건 맞지만 금은 달아요. 하지만 이 땅, 토지라는 재화는 10년, 100년이 가도 그 절대량이 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재화와 얘에 대한 재화는 서로 다른 재화라는 거죠. 자, 이때 얘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보셔야 되는데, 타이밍이 없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당할 수도 있는데, 타이밍이 무엇이냐? 10년 전에 투자를 해서 10년 후를 내다보는 20년을 보고 투자했다는 걸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땅이라는 재화는 언제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시골에서 도시가 될 때 가장 큰 폭발적인 가격을 끌어냅니다. 아무런 개발 계획이 없이 대기업과 이동수단이 늘어나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타이밍에 잘못 들어간 거죠.
근데 이동수단의 증가와 대기업이 들어올 걸 예측할 수 있다면 언제 이 기업이 들어와서 공사가 들어가고 언제 시행이 되는지를 안다면 그건 타이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시골이 도시화로 변화되면서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출구 전략입니다. 투자는 사서 보관만, 보유만 하면 투자가 성립된 게 아니에요. 투자는 언제 끝을 보느냐? 내가 매도를 해서 그 수익금을 내 호주머니에 넣었을 때 투자가 끝났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살 때는 30%, 팔 때는 70%가 필요합니다. 어떤 실물 부동산을 사러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산 이 가치의 재화가 언제 돈이 되는지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다만 언제 팔아요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두리뭉실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가격이 올랐을 때 팔으라고. 근데 그 가격은 언제 올랐냐는 거죠. 어디가 상점이고 어디가 하점이고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어깨인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추후에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건 무릎과 어깨라는 곳을 찾아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살 때 30%, 나갈 출구 전략을 정확히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게 없으면 시간에 녹아들어 언젠간 가격이 오르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 심리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성공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수단의 증가를 찾아라. 이동수단의 증가는 우리 국토종합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고, 도로 고시문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서 사전 타당성이 통과돼서 고시공문이 확정돼서 예산이 편집될 때, 그때 적당한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얘가 들어서는데 그 앞에 일자리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다만 대기업이라는 브랜드는 절대량이 크기 때문에 많은 이동의 수단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대기업이 소득 수준을 봐야 된다는 거죠. 대기업에서도 어떤 소득군이 갖고 있고 소득이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를 해보자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내 투자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고 적절한 타이밍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 대기업이 유해시설인지 무해시설인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예전과 카더라에 들어가면 이런 경우는 생길 수가 있어요. 도안이면 그러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적정한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데, 고시공문이 발표되는 시점을 봅니다. 블로그라든지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보고 싶고, 내가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교통이 어디로 늘어날 곳을 찾은 다음에 그 지역에 어떤 일자리들이 생기는지를 보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발표가 나고 바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해도 발표가 나고 몇 개월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늦지 않은 곳이 엄청 많거든요. 자, 여섯 번째, 나만의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걸 가지고 언제 나올 것이다,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 명확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플랜을 1번부터 6번까지 다시 세팅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봐주신다면 그 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따따봉 부동산을 구독해 주시면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